안녕하세요. 남미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캐리언입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나요? 한국은 지금 굉장히 추워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겨울이 오고 있죠. 여기 아르헨티나는 계절이 반대라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에는 진짜 더워요. 그래서 이런 환절기 때 다들 감기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자, 오늘도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에서도 보셨다시피 제가 꽤 잘 나가는 그런 카페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때려친 이유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다 털어놓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가게 창업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카페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3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월 매출이 과연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월 3천만 원 정도 나오는 진짜 꽤 잘 나가는, 꽤 괜찮죠, 수입이. 그런 카페였는데 3,3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몇 잔을 팔아야 이 3천만 원의 매출이 나올까요?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달에 9,100잔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300잔인데 하루에 300잔의 커피를 팔아서 3천만 원 매출 올리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점심시간 후나 저녁시간 후에는 주문이 밀려서 정말 정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장사가 잘 됐고, 또 주말에도 앉을 테이블이 없어서 손님들이 나가는 그런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죠. 그런데 접었어요. 왜? 당장 제 손에 남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실패의 요인은 상권 분석을 못하고 처음부터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저는 장사에 대한 그런 경험도 전혀 없었고, 나이도 어렸고, 또 저희 남편도 외국에서 쭉 자라다가 결혼을 하려고 한국에 들어온 상황이어서 아무 한국에 대한 실정이나 자영업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좀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알아보게 되었고,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로 경험을 조금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카페를 열 생각이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하나 열려면 40에서 60평대 정도 되는 그런 중형 평수대를 기준으로 한 5, 6억 정도 들더라고요. 이게 뭐 인테리어 공사비, 그 다음에 집기류, 가맹비, 월세, 보증금, 권리금, 모든 거를 다 포함을 시킨 금액인데,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 들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근데 그 정도 금액은 없고 경험이 없어서 브랜드 커피숍은 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양도양수하는 카페가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위치가 유명한 대형 백화점 바로 앞에 있었고, 지하철 역세권이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 그런 그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거기에 자리 잡은 그런 카페였어요. 그 당시 월세가 1,000만 원 플러스 부가세 10% 해서 1,100만 원이었고, 보증금과 권리금 역시 억 단위였어요. 하지만 새로 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순간 혹했었죠. 저희 같은 이런 생초보 눈에는 그런 자리가 되게 눈에 좋아 보였고, 또 결혼과 동시에 뭔가 사업체를 하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간적인 압박에 덜컥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엄청나게 뜯어 말리셨어요. 너 도대체 그 월세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고. 그 1,100만 원을 네가 매달 그 날짜 맞춰서 내려면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진짜 뜯어 말렸는데 그 말이 안 들렸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3,3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몇 잔을 팔아야 그게 월세가 메꿔지고, 또 순익분기점 같은 이런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정말 백지 상태였던 것 같네요. 그냥 단돈 몇백이라도 수익성이 있다는 그 기존에 하시던 그 사장님의 말만 진짜 그냥 덥석 믿어버린 거죠.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딱 2달 만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2달간의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 진짜 사기당한 거나 마찬가지구나. 몇백이라도 수익이 남는다더니 이게 뭔가. 지금 당장 제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출의 3분의 1은 월세로 나가버리고, 또 3분의 1은 뭐 관리비나 기타 세금, 공과금,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값 이런 것들로 나가버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인건비. 이런 잡다한 걸로 다 나가버리고 내 손에 우리 부부한테 남는 거는 그 당시 이제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던 그 알바생이 가져가던 월급보다도 더 작은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픈 과거네요. 아무튼 저랑 남편이랑 하루 8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일을 뼈 빠지게 하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도대체 왜 가게를 안 팔았냐? 왜? 왜 안 팔았겠어요? 시작하고 2달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눈치를 챘을 때 바로 부동산에 내놨었어요. 근데 이제 또 바보 같은 짓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던 초기 자본이랑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서 또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헐값에는 또 못 팔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기회들을 또다시 발로 차고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또 연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뭔가 장사를 하나 사업을 하나 이렇게 손해본다 싶으면은 결단력이 이렇게 딱 아니다 싶으면 딱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또 본전 생각에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그렇게 헛세월을 3년을 보냅니다. 프랜차이즈를 한다는 것은 본사 다 좋은 일 시켜주고 가맹점주들은 진짜 을의 위치라고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매달 본사로 지급해야 되는 로열티가 몇 프로씩 있고 또 재료도 무조건 본사를 통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 단가 자체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 본사에서 하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또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뭐 MD 상품을 진행을 하면은 일정 수량 이상 이렇게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출시되는 메뉴가 있으면은 거기에 필요한 집기나 기계 같은 거를 또 새로 머신을 또 사야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끊임없이 지출의 연속인 거죠. 그래서 개인 카페를 하는 것보다 지출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에요. 3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몸은 몸대로 지쳐가고 기껏 해봤자 뭐 평소에는 알바생들 월급보다도 더 못하게 받아가거나 또 비수기 때는 마이너스를 치기 일쑤였어요. 적자였어요, 적자. 남들 눈에는 정말 빛 좋은 개살구였죠. 정말 좋은 자리에 비싸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그리고 항상 뭐 사람들 손님들로 북적북적이고 매장이 얼마나 장사가 잘 돼 보여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상권들이나 주변 상가 지인분들이 아 저기 젊은 부부가 하는 저 카페 진짜 잘 되는데 쟤네 돈 좀 꽤나 버는구나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쓰리던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목 좋은 자리에 그럴듯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그런 매장을 봐도 아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해봤으니까 이게 그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목이 좋으면 당연히 월세가 비싸기 마련이고 아 이 사람들도 진짜 피 같은 지출을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구나. 아마 자영업 하려고 알아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부동산 나와 있는 그런 매물들을 보면은 아 이렇게 수익도 많이 남고 순수익도 많이 남고 매출도 좋은데 도대체 왜 내놓는 거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 잘 되는데 내놓는 가게 없습니다. 진짜로. 잘 되는데 왜 내놓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진짜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그냥 잘 되는데 넘기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래서 잘 살피셔야 돼요. 매물로 나온 그런 중고 가게들을 보면은 뭔가 허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보는 안목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양도양수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가게를 인수하시기 전에 그 가게의 실패 요인을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분명히 이게 매출이 안 나오고 뭔가 안 되니까 넘기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실패 요인이 뭘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 가게를 살릴 수 있다. 이런 확신과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요즘 자영업자들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보시기 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진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발품도 많이 파시고 조사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 뭐 자문을 구할 곳이 있으면은 조언도 많이 받아보시고 또 직간접적으로나 경험을 할 수 있다면 경험도 꼭 해보시고 뭐 창업 컨설팅 이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데 가서도 전문가의 그런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서 시작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죠.
그리고 같은 계열 종사자분들을 찾아가서 현실적인 조언을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처럼 이렇게 허술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는 않겠지만 많이 없기를 바라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장사 경험이 없는 그런 분들, 혹여나 저희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 저는 이런 비싼 인생 공부는 2번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카페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자영업이나 창업 생각하시고 준비 중이신 분들, 최대한 발품 많이 팔고 많이 알아보시고 실수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 앞으로의 사업도 모두 다 번창하고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